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 이날이야말로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리기에 완벽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네 카운티 로렌스빌 다운타운에 있는 아이작 어데어 하우스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커플들이 사랑의 서약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매년 열리는 발렌타인데이 결혼 서약 리뉴얼 행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머 블룸 판사와 크리스토퍼 발라 판사가 나와 커플들의 결혼 서약식을 집도해준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커플들은 결혼식에 앞서 조지아주 법원에서 결혼 증서를 발급받아 행사 현장에 사본을 가져와야 합니다. 단 이미 과거에 결혼식을 올렸던 커플이 결혼 서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노동부는 2019년도 조지아주의 일자리 수가 총 465만 개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의 기록적인 고용 수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는데요. 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건강 분야에선 2만 5,400명, 레저와 서비스업에선 16,600여 명, 무역, 교통, 유틸리티 등에선 1,4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주 노동부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총 취업 주민 수가 2018년보다 4만 7천 명 가까이 늘어난 497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지아주의 노동인구 역시 18,000명이 늘어난 513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모두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연말까지 조지아주의 실업률은 3.2%로 3.7%였던 작년보다 0.5%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2019년 말 주 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 건수는 97,892개로 전년도에 비해 2만 개 이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가 교통티켓과 같은 작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새로운 야간 재판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기록법원은 3월부터 매달 한 번 저녁 시간에 법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라몬 알바라도 판사가 맡게 됩니다. 기록법원은 주로 교통위반, 지역조례 위반, 음주운전을 다룹니다. 기록법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야간법원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알바라도 판사는 야간법원이 처음에는 하룻밤에 40건 정도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최대 100건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간법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법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40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미 10건은 예약이 찼다고 합니다. 귀네 카운티의 첫 야간 법원은 3월 26일에 열립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하루 새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8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27일 낮 12시 현재까지 전국 30개 성에서 2,806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한 환자는 총 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중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 수만 32,799명이라고 하는데요. 의심 환자가 5,794명이나 됩니다. 중국 본토 밖에서도 우한 폐렴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8명, 마카오에서 6명, 대만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태국 8명, 미국 5명,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에서도 각각 4명, 프랑스 3명 등 전 세계적으로 총 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2명의 의심 환자가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당국은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하고 호텔들 역시 중국인 손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적인 스타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어제 아침 탑승했던 헬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13살 된 딸 지아나와 지아나의 농구팀 선수들까지 모두 9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보안당국은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물결이 순식간에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LA의 스테이플스 센터 앞에는 팬들이 몰려들어 농구 전설의 마지막을 추모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브라이언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농작물을 대량으로 먹어치우는 메뚜기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 통제 기구에 따르면 케냐, 소말리아 등에서 창궐한 사막 메뚜기떼가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남서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12월 케냐 북부를 덮친 메뚜기떼가 케냐 남서부 지역인 바링고와 투르카나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UN 식량농업기구는 동아프리카에서 메뚜기떼로 인한 식량 안보, 생계, 영양실조의 위협을 피하려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가 메뚜기떼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케냐에서 메뚜기떼는 70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서도 각각 25년 만에 가장 많은 메뚜기떼가 출현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가뭄과 홍수, 정치, 종교적 분쟁 등으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메뚜기떼의 확산으로 동아프리카의 식량 위기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설날인 25일 저녁 7시 46분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상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사망한 6명과 전신 화상을 입고 입원 중인 1명 등 총 7명이 일가 친척으로 설날을 맞아 함께 동해로 여행을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7명이 펜션 형태로 무등록 영업한 다가구 주택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해 개요리를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1, 2분 간격으로 2차례 폭발한 점에 주목하고 액화 석유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에 이은 휴대용 가스 버너가 차례로 폭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무허가 펜션이었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해도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이른바 첫째 출산 축하금을 도입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와 서초구가 올해부터 첫째 출산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서울시에서 첫 아이 출산 축하금을 주는 자치구는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도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 축하금 10만 원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용산구는 올해 첫 아이 출산 축하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동대문구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강동구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강남구 역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2018년에만 출산 축하금으로 119억 원을 썼지만 서울시 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 우한시에 발이 묶인 한국 교민 500명 이상이 특별 귀국 전세기에 탑승 의사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이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6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교민은 정부 측에서 귀국 전세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는 동의서를 받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우한시는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철저히 봉쇄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전세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1월 27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